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생생지역알림 8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늘 생생지역알림 최근에 같이 했던 우리 전은아 아나운서 같이 했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 개인적으로 한 20년 네. 지기인 오래된 분인데 나이는 굉장히 좀 젊으십니다. 네, 시흥시장을 맡고 계시죠? 임병택 시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시영TV 출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마스크 벗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마스크 쓰고 하는데 네. 방송에서는 뭐 예. 편한 대로 네. 하셔도 좋습니다. 마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없어서 네네. 시장 얼굴을 잘 모르십니다. 시민분들이. 그래서 카메라는 저쪽 카메라를 자주 보시면 반갑습니다. 예, 정면 네. 사진, 오, 화면발 잘 나오네. 정면 화면이 나오니까 원래 이제 한 인물 한다. 이분이 여수 출신이야. 네. 그 여수에서 한 인물 했어요 원래. 네. 요즘에 좀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아니, 지금도 괜찮으신데요? 청년 시절에 푸푸됐습니다. 예. 예. 네. 박시영 대표님 롤모델 따라가려고 몸좀 좀 키웠습니다. 롤모델이시다. 이런 사람 좋아. 등치가 비슷한 사람 만나면. 근데 원래 이제 딱 이 이목구비 보면 네. 청년 시절에 이제 한 인물 했습니다. 아유, 네. 예. 멋지시다. 원래 선거 그 외모로 뽑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네. 이 시장을 대하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이 기대감은 네. 아무래도 안정감이고 경륜이고 그래서 예. 오히려 아주 날씬한 것보다는 네. 조금 좀 후덕해 보이는 게 네. 예, 시민분들에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또 호감형 얼굴이시니까 더 또 호감도가 폭발했지 원래 않았을까 그 또 네. 예의가 바른 아름다운 청년 당시에 한 20년 전에는 네. 그런 지금도, 분으로 지금도. 불리웠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원래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 만난 적. 자, 우리 또 요즘에 제 책 나와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보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처럼 정치하는 사람은 그리고 네. 정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실제 필독서고요. 네. 또 여기에 적혀진 내용들이 정말 정치가 가야 될 바로 그 바른 길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책이어서 저도 열심히 읽었고 네. 예. 민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네. 근데 진짜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네. 지자체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지방 의원님들 예.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카피 그대로 마음을 읽고 마음을 얻는 자가 표를 얻는 네. 겁니다.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예. 정말 정치 솔직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네. 네. 과학과 마음을 말씀해 주신 책이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저도 다시 한번 네. 되새기면서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정치 지망생들도 있지만 네, 관심 네.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 인어. 그러니까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대중이 요구하는 정책의 변화, 기조의 변화 이런 게 네.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네. 코로나 그쵸, 앞두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거든요. 요구하는 정책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리더를 선호하는지 이것도 좀 잘 알면 모시는 시장님들, 네.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네네. 조언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의 변화에 맞게 정책을 수립할 때도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써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분들도 읽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아직 젊잖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라는 이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어떤 선배님들 뵈면 정치는 기술이야 하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학은 맞는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은 맞습니다. 과학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정치가 테크닉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부터 진짜 마음을 읽는 자, 마음을 얻는 거지요. 마음을 얻는 게 어떻게 기술로 됩니까?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필요한 거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테크닉이라는 표현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라는 영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서로서 꼭 보시는 게 정말 의미 있습니다. 교과서, 예. 교본. 대중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네. 그러니까 네. 대중의 마음을 잘 읽고 네. 대중의 마음이 뭔지를 잘 읽고 네. 대중의 마음을 얻고 네. 예. 그다음에 대중이
표로서 행동으로서 옮길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네. 어떤 전략. 어. 이런 삼위일체가 되면 한 방 다 같이 승리를 가야 할 수밖에 되는 없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임병택 시장님이 거의 뭐 최연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연소 수도권에서는 시장님이시죠.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수도권에서는 예. 어떻습니까? 전국 226명의 기초 단체장님 중에는 제가 최연소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구나. 예. 몇 세 때 그러면 당선이 되셨던 겁니까? 제가 만으로 표현했을 때 43년생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43년, 43세. 43세. 예, 그러니까 제가 1974년생 네네. 호랑이 띠거든요. 아, 예. 호랑이 띠인데 저도 제가 최연소일지는 몰랐는데 네. 막상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니 예. 전국 최연소 시장 임병택 그 이렇게- 득표도 아.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몇 표 차이였나요? 그 아. 퍼센트로 따지면. 퍼센트는 이제 72.5%인데 그 예. 수도권에서는 뭐 가장 높았고요. 야, 와, 72. 70. 예, 72.5%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그 당시에 지방선거를 압승을 했는데 기본 득표도 있지만 이제 얼굴이 좀 받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죠. 네. 뭐 예, 그것도 있으면 예,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네, 워낙 잘하셨고요. 물론 네. 지금도 잘하시지만 워낙 잘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력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일단은 상대적으로 젊다라는 것 저는 전국에서 최연소가 될지는 몰랐지만 네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가장 컸던 건 제가 30대에 네. 경기도의원 생활을 2번 했거든요. 네, 네. 8년이라는 네, 그래서 젊은 친구가 그래도 우리 시흥에서 열심히 하네라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서 제가 최고 득표자가 되는 그런 그래서 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모시지 않아요. 아. 다른 데서 그잘 나갔던 아니면 잘 나가고 있는 네네. 평가 좋은 이런 분들 좀 모시고 있는데요. 네네. 그 우리 임병택 시장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네. 시흥에도 네. 최근에 이사 온 분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 투표권이 없고 네. 새롭게 이사 온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그쵸, 많이 그쵸. 옮겨 다니시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또 시흥시는 새롭게 인구가 막 증가해서 새롭게 아파트에 또 입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임병택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예. 주요 살았던 과정, 경력 좀 말씀 좀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시영 TV에서 우리 시흥 시민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장으로 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새롭게 시흥 시민이 되신 분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아. 몇만 중에요? 시흥시 몇 3년 사이 만입니까? 5만 명이 느신 예, 거네요. 그쵸? 지금 30만 중에? 우리 시흥시 전체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예. 51만 명이세요. 51만. 네네네. 51만 명이신데 예.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이 한 6만 명 계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57만 시흥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시장이 3년 전에 됐을 때에 비해서 예. 약 5만 명 정도의 새로운 시민분들이 유입하셨어요. 그 5만 명뿐만 아니라 그 51만 중에는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이사 가신 분,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수도권을 보면 선거 치를 때마다 거의 30-40% 정도의 유권자가 바뀝니다. 대개 서울에서 서울 같은 경우 부마다 옮겨 다니니까 아, 네네, 전세 그렇죠. 사시는 분들 2년 터울로 네네. 꽤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예. 시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LH 중심으로 개발된 공공주택단지 네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매립지 MTV 아주 뭐 아름다운 곳에 있거든요. 이런 곳에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흥이란 도시를 알려면 먼저 면적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도시의 면적 부천시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부천시의 3배예요. 그렇죠. 와. 시흥이 그리고 그렇지. 광명시의 4배. 그렇죠. 도시의 아무래도 꽤 면적이 넓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4배라고요. 밑에는 안산시하고 맞닿아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안산보다 우리가 안산은 대부도라는 섬이 안산 땅이거든요. 네네네. 대부도까지 합치면 시흥하고 비슷하고요. 대부도를 빼면 또 시흥이 압도적으로 넓지요. 넓어. 예. 여기가 그리고 원래 서울 공의로 했잖아요. 전화번호. 공의를 쓰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다 쓰는 게 부분에서 아니라. 이제. 예. 아. 공의를 쓰고 있는 동네도 있고 예. 우리 시흥시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네네. 직선거리로 18km, 19km밖에 안 돼요.
이번에 뭐 저기 지하철 막 뚫리지 않아요? 여의도 쪽으로 그렇죠. 오는 거? 전철 예, 여의도역까지 연결되는 시흥시청에서 여의도역까지 전철 한번 타면 25분이면 갈 수 있는 전철이 언제 완공됩니까? 원래 계획은 24년 말이었는데 네네. 네네. 약 25년 초까지 좀 6개월 정도는 연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의도와 시흥이 25분 만에 오고 갈 수 있는 이야.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은데 서울 중심부와 이렇게 가까운 도시는 그렇죠. 그렇게 없습니다. 이거 물론 과천, 광명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거죠? 시흥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뭐 면적으로 치면 도시의 면적이나 도시의 발전 속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네네. 그 잠재력까지 합치면 아마 시흥의 도시 경쟁력이 수도권에서 압도적일 거예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값이나. 너무 많이 올라서요. 예. 좀 걱정이긴 한데 어, 그만큼 전철 아주 그 십자형 뭐 네네. 트리플 역세권이 두 곳이나 생기고 전철 관련 교통망이 착공도 했고 또 계획도 되고 발표도 되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또 반영이 되고 예. 결국은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도심들은 다 원도심이에요. 네네. 그러나 시흥이라는 도시는 이제 새롭게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보니까 본인 살아온 얘기하라니까 아, 자기 예, 예. 시흥시 얘기하고 있어. 시흥이 곧 네, 나다. 나나.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도의원 두 번 했다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원래 이제 저는 네. 우리 네. 김명태 시장님이 네네.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노사모 활동을 대학 때 하셨나요? 대학 대학 졸업하고. 때 26세 이제 전남대 법대생이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2000년에 저는 대학도 늦게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돈을 벌어야 해서 돈을 벌다가 그 돈 모아서 다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만에 이제 광주에 있는 전남대 법대를 들어가서 네네. 이제 나이 먹은 예비역 고시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26 정도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부산에 출마하신 뒤에 떨어지세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컴맹이었는데 음. 우리가 이제 기숙사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습니다. 부산과 연관된. 야, 근데 내가 지금 고시 공부할 때냐. 일단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때 마침 노사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노사모에 가입을 이름이라도 하나 넣어주자라고 해서 회원 수가 한 3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타까워서 그래 이름이라도 하나 넣어주자라고 넣어서 이제 그 내 기숙사 컴퓨터 하는 친구의 그 후배에게 이야기해서 넣었더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네네네네. 와서 한번 가입해줬는데 한번 올래 아. 오실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던 게 이제 20년 넘게 이 정치라는 영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네, 계기가 시작이 됐고 됐네, 그쵸. 예. 노사모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보좌관 생활을 하셨죠. 네네. 아, 이어서 우리 또. 우리 시흥에 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에 백원우 전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예. 가셨죠. 예, 우리 선배님이시고 네네.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좀 근무를 할 수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도의원을 하셨군요. 도의원. 아. 도의원 이제 2번 하시고 예. 시당도전 하시고. 네, 네. 아, 예.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그 노사모 이렇게 활동했던 게 시민들의 이제 정서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온라인 팬클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팬클럽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갈망 그 속에서의 어떤 희노애락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 정도로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이 노무현이라는 분이셨고 그분이 이제 부산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인재라는 분의 정치적 그 역사가 다른 분이잖아요. 네, 다른 네. 분인데 이인재 대통령 대세론이 굳어지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호남인인데 지금까지 호남이 차별받고 어려웠을 때 호남인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던 그래도 영남 출신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정말로 우리 노동자분들을 위한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이신데 네. 아니 저런 분이 이인재한테 밀린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야, 안 돼 이건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회원수 한 명 넣어주자라고 가입했던 노사모가 창립 회원이 돼버렸고 그렇죠. 2000년 6월 6일 대전의 PC방에서 창립 총회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창립 회원으로 거기 참여를 했고 의원이 초창기 멤버. 예, 예. 아.
그리고 노사모라는 우리 단체가 첫 사무실을 이제 서울에 열었을 때 네네. 거의 이제 첫 상근자 개념으로 학교 휴학하고 와. 휴학하고 올라와서 네. 명계남 선생님 그 압구정에 카파이라는 그 본인 사무실이 영화인 회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의 뭐 첫 사무국장 개념으로 네. 일을 하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노사모 제주도 지부 결성, 뭐 대구 지부 결성할 때 네. 제가 가서 깃발 꽂고 깃발 전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국구 너무 스타였어요 멋있다. 당시에 전국구 스타. 예. 아 그런데 이렇게 네. 현실 정치에 아까 이제 보좌관 생활 그다음에 청와대 뭐 도의원 도의원. 이렇게 하는데 선출직으로 정치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모 역할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네. 네, 이 리더로 나서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뭐 집안에서나 주변에서 임병택 하면 이건 선출직으로 나가야 그릇이야. 막 떠밀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청했습니까? 아 전혀 이렇게 되리랑은 정말 상상을 못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따라서 노사모 활동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치적 학습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면서 뭐 저야 뭐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위로는 누나가 4분 계세요. 제가 5째인데 이제 장남 막내가 있는데 정말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 장남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너는 고시패스에서 이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라. 언제 집안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고시패스에서 판감사 돼서 이 애비의 한을 좀 풀어달라. 우리 가문의 한을 풀어달라. 이게 시골 분들이 아니 그래서 언젠가는 법대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 참여 길과는 조금은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제가 뭐 대입에도 실패하고 뭐 7년 동안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 뭐 나름 저도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에게 한번 제가 그 마음을 이제 빼앗기고 난 뒤로는 다시는 공부 쪽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서 아. 결국은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쭉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장이 가져야 할 자질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 전 마음이라고 보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보고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네네. 그 상대방을 정말 기술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대하고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결단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의원과는 또 달라요. 저도 이제 도의원 생활을 해보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해봤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의 결정과 단체장의 결정은 다릅니다. 단체장은 바로 돈을 집행하는 사인권이 있는 거예요. 결재권, 그렇죠. 인사 결재권. 책임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무한한 책임.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코로나든 간에 뭐 의원직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행정부나 집행부에 이제 건의하는 분들이시지만 우리는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순간순간 이 결단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면 이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지혜로워서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단체장은 정말로 지혜롭게 결단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사람이 네네. 네. 따뜻한 마음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잘했어요. 이따 이제 얘기 나올 텐데 네네. 공산한 얘기고. 근데 딱 봤을 때 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 포근하시고 네.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단체장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지?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100% 재난지원금 그게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네. 마지막 네. 네. 뭐 방망이 두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갑론을박도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지금에 와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네네.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당초에 정부 발표 또한 전 국민 이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로 정말로 어렵게 대통령과 우리 또 정부에 계신 분들이 당과 합의해서 네네. 한 이상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 네네네. 임시장 우리 100% 지원 같이 동참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마침 그날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담화를 봤거든요. 아, 예, 예. 정말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재준 시장께는 대통령께서 저 정도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동참하기는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지급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었어요. 네네. 정말 이재준 고양시장께서 열심히 하셨고 그걸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보편적 지급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손들었습니다. 그럼 시흥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100%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에 1차 재난지원금 100% 가고 예, 2, 3, 4차는 선별로 갔지 않습니까? 네, 네. 해보면 행정기관들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죠. 민원도 많이 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어렵고요. 근데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민원 들어왔을 때. 예, 경계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완벽한 아주 그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88%도.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도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오차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이 선별 지원의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저것이 있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네네. 반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12억인가 고가는 잡긴 잡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그냥 네. 잡기 때문에 소득 네. 기준으로만 네. 자산이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음. 안 됩니다. 저는 100%가 맞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와 또 여러 단체장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나는 옳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적극 네. 찬성합니다. 이번에 나는 사실 공무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렇죠. 고생 많이 많이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고양시도 들었고 안양시도 들어봤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공무원들이 평상시 자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추가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공무원분들 사명감 가지고 버텨내시는 거죠. 제가 시장으로 해보니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자연재난 있잖아요.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공무원 1단계, 2단계, 3단계 총동원령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예보가 되면 네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배치가 돼야 돼요. 이걸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조, 2조, 3조로 전체를 다 편성을 해요. 그래서 위기 현장에 재난 현장에 의무적으로 가서 미리 선대응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난인데 처음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대구 코로나 확진 맞아요. 사태가 가장 쇼킹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방역 차량이 다 대구로 쏠렸습니다. 마스크도 쏠렸잖아요. 네. 공무원 방역단을 조직했어요. 공무원 방역단 50명씩 세 개 팀을 차출해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아파트 소독하고 다녔습니다. 소독하고. 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방역 물자들이 다 대구로 쏠려버렸는데 마침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을 방역 관련 용역회사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도 없고. 예. 그래서 공무원분들에게 각 국과에 의무적으로 좀 이 방역팀을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일단 시민들의 마음부터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 팬데믹과 싸워야 되려면 어쨌든 이 또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이 두려움 모르니까 공포. 공무원들이 이 약통을 메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죄송한데 그래서 50명씩 3개조 이렇게 나눠서 대구 사태가 좀 정리될 때까지 그 소독 방역 물품이 확보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소독 활동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역학조사라 그래서 CCTV를 봐야 될 사람들도 늘어나고 자가격리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관리해줘야지. 그래서 자가격리자 관리해야지 그분들 밥 드려야죠. 저도 자가격리 해봤어요. 체크해야죠. 예. 그러니까 다 전화 오고. 예. 그런 걸 다 점검하고 공무원들이 그러죠. 일단은 시흥은 특별히 자랑거리가 코로나 방역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다른 데보다 더 잘했다라고 할 만한 거. 일단은 코로나를 몰랐을 때 네. 예. 우리 시흥에서 이제 3명, 그러니까 대구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3명 일가족 확진 사례는 전국 최초였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안 나오던 때에. 그때 이제 그 워낙 많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시장실을 그 마을에 천막 시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동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동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래서 한 동에서 한 가족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 언론사가 와서 취재하고 이렇게 뉴스 화면에 이렇게 보면 네네. 정말로 그 무섭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들을. 네네. 그러면서 동네 자체가 완전 유령 마을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제가 기억에 이제 예를 들면 양승조 지사가 충남 때 예, 예. 그 생활치료센터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 예. 거기 이제 근처에서 그렇게 그 숙박시설 마련하고 거기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아니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그 전인가요? 그럼 시흥이 더? 그렇죠. 제가 최초죠. 제가 최초. 그렇구나. 최초로. 그때는 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는 의무사항도 없었어요. 저는 의무화가 되기 전이. 예, 그 일가족 3명이 그래서 천막을 치고 2주 동안 그 간부 회의를 그 천막에서 했어요. 코로나란 무엇인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대구가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한두 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마을을 안정화시키고 마을 분들이 워낙 두려워하셨었는데 제가 시장에 거기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넘어서 퇴근하고 또 늦게까지 있을 때도 있고 또 간부회를 그곳에 하고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면서 방역 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2주 동안 보여드리면서 마을을 안정화시켰죠. 아, 그랬군요. 예. 그때 많이 또 신뢰가 많이 또 더 쌓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있으시면서 예, 그때는 같이 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민 마음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직접 싶은데. 행동으로도 또 실천하고. 근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네. 손실보상제가 이제 손실보상법이 네. 통과돼서 앞으로 이제 뭐 10월 말쯤이면 지급이 된다 하고 또 그 전에 했던 것은 지금 피해 지원 차원에서 조만간에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뭐 정부에서 조금 그걸 돈을 받는다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시흥시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책 같은 게 있었습니까? 별도의 지원책.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초에 어떤 도시에서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 예, 모든 전 시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도시 한 100억 들여서 그런 도시도 있어요. 뭐 이제 우리도 뭐 천막이라든지 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방역단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각 동별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뭐 적십자들이 있잖아요. 함께 모아서 통합방재단을 동별로 만들었어요. 족기도 통일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든 곳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올해 초에 정말 자영업자분들의 이 영업 제한과 이 행정명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일단은 그냥 50만 원씩의 별도 이 영업 제한을 하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좀 드렸고요. 아,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냥 드렸고 약 10,000곳 정도가 돼요. 아, 50만 원? 예. 일단 뭐 이것은 뭐 손실보상 올해 초거든요. 네네. 일단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는 집집마다 마스크 쓰는데 100억을 쓰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그 도시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저는 이 만 곳에 달하는 이 영업 제한 받으셨던 분들에게 적어도 설날 명절은 세시라고 50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만 곳이면 50억이거든요. 네네. 일단 드립시다. 자영업자부터. 그래서 드리고 그다음에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도 우리 똑같은 우리 시민분들이시거든요.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시민분들이시고 국민이세요. 그곳은 150만 원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 지원은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영업 제한 받는 위주로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시흥의 케이스라면 케이스고 그 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글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코로나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 거친 바다에 우리가 다 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타고 있는 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객선, 네.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 어떤 사람은 종이배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금모으기처럼 IMF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처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네. 항공모함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저 작은 통통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문화로 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 대타협이 대선 과정 중에 네. 전 대선 후보들 간에 좀 그 전쟁을 넘어서는 좀 고차원적인 좀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자. 양 대선 후보들이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다들 그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타고 계신 분들 같아요. 예? 저 저기 통통배 타고 계신 분들 국민들 생각하고 좀 정치적 대타협 같은 당에서부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래서 그 중앙 정부는 네. 보편적 지급을 하고 지방 정부가 사실은 선별 지급에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동네의 사정을 사실 곳곳에 어디가 사각지대는 어디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잘 알거든. 근데 중앙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갖잖아요. 선별에.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동네는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들이 나와. 중앙은 중앙대로 그렇게 하고 지방에서 두텁게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챙기는 게 좋다. 근데 예. 사회적 대타협 그 얘기도 참 의미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네. 자, 알겠습니다. 시흥시 약간 이제 그 도시 얘기는 좀 했는데 잘 네. 나가는 도시다. 인구도 많이 늘었고 뭐 네. 지하철도 잘 뚫리고 여의도 네, 네, 네. 금방 간다. 근데 이게 팽창하는 도시 아닙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한마디로. 네, 근데 이게 네. 팽창할 때 계획이 잘 서야 이 후유증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인구들이 막 들어오면 인프라가 안 깔려갖고 막 불만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극심한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롭게 약 3년 사이에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곳이 전부 다 10년 전에 계획되었던 공공택지 지구에 유입하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유입하는 시민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입주가 먼저예요. 음. 기반 시설 완성한 뒤에 입주하세요가 아니라 먼저 일단 입주부터 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곳곳이 공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버스도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최근에 김포 사태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 반발이 아파트 엄청 늘어섰는데 교통 여건이 안 좋으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시죠. 시흥시라는 도시에 왔는데 곳곳이 공사판이고 아직 공원도 아직 정리가 흙탕, 예, 뭐 흙이 이제 산지에 있고 저로서도 시장으로서도 그런데 공공택지는 우리 시흥시와 같은 도시는 이미 LH 공사가 다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는 시장 마음대로 못 풀어요. 그렇죠. 도지사도 못 풉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린벨트가 많은 면적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린벨트가 지금도 63%예요. 아. 뭐 예전에 그 89년도에 시로 승격될 당시는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거든요. 네. 그때는 거의 90% 가까운 게 그린벨트였어요. 산이 많나요? 면적을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와 남양주 이령국과는 달리 네. 낮은 구릉지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흥 이렇게 지나가 보면 맞아 높은 산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없습니다. 예. 다 근데 그쵸. 굉장히 좀 복잡한 느낌은 있어요 도로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에 작은 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면 네. 도서관 하나면 되고 문예관 하나면 돼요. 그곳에서 모든 서비스가 다 돼요. 네. 도시가 좁으니까 좁으니까. 인구가 밀집해 밀집해 사니까. 있어. 근데 우리는 면적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려면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아 그런데 세금은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살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곳곳에 공공택지에 계신 분들이 국가 믿고 LH 믿고 입주했는데 네. 뭐 버스 노선도 부족하고 도서관 가려면 저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또 시장이 무능이라면 무능인데 저도 시장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LH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지 개발 이익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최소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시민도 아니냐. 물론 수도권에서 적정한 이윤을 남겨서 지방에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지방에서의 주택 정책, 주거 정책도 펼쳐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건 인정한다 이거야. 그럼 최소한 개발 이익을 싹 가져가면 안 되죠. 적정하게 최소한의 입주하는 분들이 사실 수 있는
그 개발 이익을 내놔야 되는데 거의 안 내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집단 성명도 내고 항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세수는 많이 거칩니까? 시흥시 지방 세수. 거의 모든 도시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세수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 인구도 늘고 땅값도 오르고 뭔가 좀 뭔가 뭐랄까요, 활기는 있는데 네. 아직 정돈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불만이 되게 이제 단체장으로서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실 쫓아와서 이제 민원 많이 넣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 간부 회의를 보셨던 것 같아요. 나 안 봤는데. 똑같은 말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계속 하는 소리가 네네. 야 시흥에 살아서 좋은 게 뭡니까? 오자마자 도시가 아직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시창안만 보더라도 공사판입니다. 공사 칸막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당연히 이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승부할 수 있는 건 승부를 해봅시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시흥으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조금은 지금은 좀 다르지만 3년, 2년 전만 하도 비교적 저렴한 조금은 저렴한 집값에 서민들이 많이 왔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에 올인합시다. 교육에. 교육 문화 만들기.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학원가는 우리가 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네. 다양한 온라인 교육 또 비대면 시대니까 온라인 교육 자료든 우리 시흥의 다양한 마을 학습 자료들을 모으고 모아서 시흥을 찾아오는 시민분들이 적어도 그 초중고 어른들까지도 평생교육까지도 야 시흥에 가면 비록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도시야라고 해서 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네. 제가 취임 3주년을 기념해서 이거 보시다시피 교육도시를 선언한 거죠. 그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경기도권에서 네네. 교육이 약하면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올라갈 때 유치원에서 네네. 그때 고민을 한번 해요. 부모들이.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면 학교 옮기기 쉽지 않으니까 아이들하고 헤어져야 하잖아요. 예. 아이들끼리의 네네네네.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이를 다른 동네로 이사해야 하나 교육 여건이 좀 좋은 도시 이때 한번 고민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또 중학교 올라갈 때 요때 이제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진학 전에 같이 가잖아요. 이때 또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교육이 약한 도시는 젊은 부부들 또 30대 이 아이들 키우는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이사 다니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향은 또 잘 잡으신 것 같고 왠지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시장님.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우리 우리가 이제 딴지일보 쪽에 네네, 그렇죠. 시흥에 사시는 분들의 직접적 불만 아니면 또 궁금한 거 네네네.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 요거를 좀 목소리를 들었죠? 몇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좀 질문 좀 대신 우리 은하 씨가 해주시죠. 질문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대중교통 관련 주차 문제를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시흥이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 넓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많이 질문하신 거는 목감에 사시는데 네. 배구 쪽에 가려면은 차로 가려면 자차는 보통 20분인데 그러니까 시흥 어디든 제가 봤는데 위쪽에 뭐죠? 은계라는 네, 곳인데 네. 다들 시흥 어디든 갔을 때 자차로는 20분인데 버스로 대중교통 갔을 때는 보통 1시간이 걸리죠. 4, 50분 정도? 그래서 교통적인 문제가 불편하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지금 문제 해결 방안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일 가슴 아픈 문제죠. 교통 문제는 면적이 넓고 그린벨트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북쪽에 한 15만 명 모여 살고 네. 목감동은 우리 시흥시 동쪽에 네. 약 5만 명이 모여 살거든요. 그 100곳에 한 7만 명, 8만 명이 모여 사시고 100곳 아래쪽에 남단 쪽에 정왕권에 한 15만 명 모여 사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한 중앙이 이제 시청인데 네네. 시청 앞에도 한 5만 명이 현재 모여 사시고 딱 남양주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환경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예, 다 그쪽 예, 예. 선발적으로 느낌이 오네요. 예. 근데 남양주는 산이 많아서 예. 그냥 좀 단절감이 심해요. 근데 시흥은 넓은 평야가 많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도시는 시원한데 네. 이제 왠지 좀 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순환형 교통체계를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전철 공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전철이 목감과 시흥시청이 전철 한번 타면 오는 전철이 아까 전에 그 신안산선이거든요. 네네. 신안산선으로 물론 한 번 갈아타야 되지만 목감과 시흥시청과 월곶이 이어지는 전철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한 가장만 갈아타면 우리가 바로 100호 뒤에 있는 월곶이라는 역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전철 교통망이 지금 착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2025년 초에 개통된다 그랬잖아요. 아, 예, 예. 그게 개통이 되면 훨씬 더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순환형 마을버스를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한 게 아니라 벌써 버스만 해도 뭐 100대 가까운 버스, 노선만 해도 60개 노선 정도를 새롭게 저 임기 3년 동안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네. 1년에 버스 지원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림하는 건데 제일 어려운 게 교통인데 네. 버스도 늘리고 노선도 늘려서 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1년에. 버스 지원비가. 우리 시흥지 살림에 버스 지원비가 늘림에도 불구하고 힘드신 거죠. 아, 힘들겠다.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체감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어려운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밀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네네. 교통도 복지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교통복지란 말을 썼어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교통도 복지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나 이런 데 조금 재정 여력이 좀 넉넉한 데에서는 네네. 벌써 이제 어르신들 네. 뭐 교통비 무료, 청소년들 막 이런 데도 나오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시내 구간에 있어서 네네네, 무료. 근데 무료로. 이제 되게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 이쪽에 이제 우선순위는 둬요.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데 못지않게 이제 내부에서의 이동 같은 지역 내에서 이게 잘 돼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들 중에서도 내부 교통망의 어려움이 많아요. 되게 이제 서울로 중심으로만 딱 그 버스 노선이 많고 네. 이렇게 저희 사는 동네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흥시만의 불만은 아닐 텐데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하철이 곧 뚫리니까 몇 년 네네네. 되면 좀 근본적으로 해소는 그렇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 예. 시장님 나름대로 예산 팍팍 썼는데 네. 아직 100억이는 다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말씀 그 무상교통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교통도 복지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1단계로 초중고 청소년까지 그 버스비 그 무료화를 가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저희는 좀 화성과 다르게 시흥에서 서울로 가는 우리 그 아이들 청소년까지 아직 대학생은 아니고요. 네네네. 어차피 늘려 나갈 겁니다. 순차적 계획이 있는데 일단 무상교통을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하려고 계획입니까? 언제? 올 추경에 그 잘- 10월, 11월, 12월 일단은 그 고등학생부터 일단은 저기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초중고 이제 유아들까지 적어도 버스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버스비 걱정 없이 좀 친구 좀 만나게끔 해주자라는 취지고 아 좋네요. 서울에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뭐 서점을 가는 아이들 버스비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해주자. 네. 그래서 버스비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세대, 어른 세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재정 상황 보면서 네. 이제 전철 교통망이 완성이 되면 그만큼 버스 수요는 또 줍니다. 네, 그러면 돈이 또 남잖아요. 네네. 그건 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는 전면 무상교통도 나는 갈 수 있으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타임 스케줄상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죠? 예. 그리고 또 시와 MTB 관련해서 MTB, 예. 네네네. 확보 계획이 있나? 그 트램 관련해서 전에 도입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관련해서도 지금 예. 계획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정치인은 이제 꿈꾸는 사람이고 이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죠. 그러니까 현실이 좀 버거울 때가 있는데 시와 MTV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시와호라는 바다호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 자주 가는 대부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 대부도라는 섬을 가려면 약 12km 되는 시와 방조제를 건너야 됩니다. 그 서편은 시와 방조제 이 서쪽 편은 인천 앞바다, 우리 경기 앞바다고요. 이 방조제의 이 동쪽 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다호수 시와호가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오염의 상징,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와 바다 호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제조업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들 때문에 그리고 또 물을 막아놔서 원래 민물을 가둬서 담수호 농업용수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못 버티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똑같아졌어요. 바깥 바다와 왜냐하면은 시와호를 터서 네. 동양 최대의 저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네, 물을 네. 계속 순환시키니까 아주 깨끗해졌고 어, 네. 이제 더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법정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못 버려요. 그럼 불가능해요. 이제 네, 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엄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호가 시흥도 있고 안산하고 맞닿아 있는데 시흥수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와호가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싱가포르화가 될 것, 대한민국의 홍콩이 될 곳이 이제 남은 곳이 우리 수도권에서는 시와호밖에는 없다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부산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네. 여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군산도 해야 되지만 수도권은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이제 시와호 일대거든요. 영종도 국제공항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 그 MTV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15,000 그리고 또 그 바로 시와호라는 그 바다 호수와 붙어 있는 이제 그것도 이제 밀물 썰물이 있는 바다였기 때문에 이제 그 간석지가 이제 발달을 해서 결국은 그걸 매립을 해서 이제 수자원공사가 약 그 200만 평을 매립을 해서 그 중에 3분의 2는 첨단 산업단지, 네. 3분의 1은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해양 관광 단지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핫한 우리 그 인공 서핑장이 바로 우리 시흥 땅에 있습니다. 네. 그 MTV 부지 내에 있고 오. 거기에 거북섬이라고 불리는 데인데요. 우리가 그냥 유튜브 같은 곳에 인공 서핑장 검색을 해보시면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지금 운영 중인 겁니까? 운영 중이죠. 아, 그럼 많이 가시겠다. 요즘에 서핑도 그쵸 많이 예, 하시니까. 많이 하죠. 가보세요. 그날.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면 너무 아름다워요. 네네네. 네. 또 하와이 온 듯한 느낌. 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네. 서핑장과 어린이 서핑장, 우리 어른들의 따로 눈에는 네네. 이제 용인 캐리비안 베이 그 파도풀장과 네. 같은 곳이 네네. 있는데 그것도 그 캐리비안 베이보다 더 커요 물놀이장이. 아. 두 개만 넣고 보더라도 한 축구장 6배 규모의 인공 서핑장 다 상수도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짠물이 아니에요. 뭐 서핑하다가 물에 떨어져도 이제 상수도이기 때문에 전혀 불쾌감이 없고요. 아주 아름다운. 근데 그 네네. 거기 그곳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요지가? 그래서 저도- MTV라는 곳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MTV 내에 네. 트램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거기 교통은 어떻게 할래? 되는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인공 서핑장과 호텔 2,000석이 2,000실 규모의 호텔들이 네네. 차근차근 착공이 되거든요. 네네. 어. 이곳의 가치가 높아져야 MTV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야 이제 된다라면 트랩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그렇습니다. 아. 바로 예. 그겁니다. 사람이 안 오면 그거 뭐 깔아봤자 먹을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 두 개가 한 몸이에요.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맞아 떨어지는 당연히 저는 하고 싶죠. 네. 근데 BC라 그래요. BC. 경제성이 나와야 지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위해서는 거북섬 일대 MTV의 개발도가 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 트램을 타고 다닐 인구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인구가 더 있거나 인구가 더 있어야 아예 뭐 되는데. 관광객들이 몰려들거나 핫한 지역이 되거나. 네, 그렇습니다. 은하씨가 거기 뜨면 핫한 지역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서핑장이 생겼으니까 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이 되겠네 유입이. 그렇죠.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네네. 작년 10월에 개장을 했거든요. 네. 올해가 첫 여름 어떻게 보면 대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코로나 때문에 5분의 1밖에 못 받게 하고 그러네. 서핑이라는 문화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네. 서핑도 하고 몸에 물도 적시고 또 맥주 즐거운 한잔 하고. 축제도 하고 맥주 한잔 먹고 춤도 추고. 예, 노을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격한 영업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올해는. 너무 안타깝죠.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 예, 저 그렇죠. 상황이 또 나아지고 나서 또 또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또 저도 이제 지금 시흥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게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해 물왕 그 저수지 네, 쪽이잖아요. 네, 네, 그 호수. 호수공원 그쪽으로 네. 혹시나 또 공약을 추진하셨
당연하죠. 하신다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진척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네. 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에 300억을 쏟아부어서 한꺼번에 만들고 싶은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 이 법체계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시장이 됐는데 그 무랑호수라는 곳에 이게 저수지거든요. 네네. 큰 저수지예요. 그때 호수 전 이제 무랑호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저수지보다 네네, 호수가 그쵸. 좋지 네, 이미지가. 그러니까. 서울 가까운 곳에 네, 수도권에 이렇게 좁은 호수가 어딨냐. 근데 거기 낚시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 낚시터로. 그리고 땅 주인들도 있는 거예요. 아, 일단은 낚시터부터 일단은 이제 낚시를 못하기 그분들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진 권리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라는 곳과는 다 끝냈고 네. 그분들의 그 시설물들을 빼내야 그렇죠.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하는. 일단은 그분들이 이건 내 건데 거기다 뭘 거기를 어떻게 써-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랑호수라고 아주 예쁜 네. 호수거든요. 네네네. 위치도 좋고 뭐 둘레길 산책로 이런 거 당연히 만들어. 둘레길 다 둘레길. 만들고요. 아. 그리고 네. 또 그 드라이브도 이 호수 전체를 둘러올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구름다리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아주 산세가 예뻐요. 산세가 예쁜 곳에 있는 호수거든요. 그 산의 일부분도 전망이 가장 좋은 부분 일부분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네. 매입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서 그 위에 전망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포천에 뭐 산정호수 뭐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공연 그럼- 추진할 게 많은데 근데 아쉽네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의 법적인 관계가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바깥 부분들부터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1km 그 1km 정도는 이렇게 나무 데크길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한 다 완공이 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냐. 자, 3년 후쯤에. 짧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뭐 요즘에 또 반려견 하시는 분들 많은데 관련해서 갯골공원의 반려견 운동장이나 네. 아니면은 시가 요즘에 만들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100곳의 생명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거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네네. 관련된 뭐 추진 어떤 정책들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예, 뭐 약 옥구공원이라는 곳에 뭐 한 500평방미터 정도의 이제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늘려 나가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이 반려견 놀이터 늘려가야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센터라는 곳을 이제 최초로 우리 시흥에서는 지금까지는 동물보호센터가 없었거든요. 유기견, 유기묘들을 잠시 보호했다가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 곳인데 네. 그곳을 지금 거의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아. 일단 그곳은 반려문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상생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상생하는 것도 배우고 그곳에도 좀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하고 곳곳에 만들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 작년에 코로나 비용으로 순수 시비를 우리가 약 6천억 정도 되는 이제 시비가 있거든요. 네네. 국비,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작년에 코로나 대응비로 1,200억을 써버린 거예요. 마스크 사드렸죠. 재난기본소득 어쩔 수 사드렸죠. 없죠. 네네. 네, 우선순위. 올해도 상당히 그만큼 네, 나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 놀이터 만드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빨리 됐겠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지자체들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이 벌어지면서 그쪽에 또 우선순위 재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네. 자 뭐 물 한 모금 드십시오. 좀 뭐 감사합니다. 계속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지역을 어떤 도시로 미래에 어떤 도시로 키우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도시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럴 도시가 시흥밖에 없어요. 시흥밖에. 개발 여력이 많다.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바다라는 미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 생태, 자연이라는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 눈에는 좀 동네가 어지럽고 중심된 도심도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제 눈에는 창문만 열면 1조짜리 센트럴파크가 곳곳에 있는 공원 도시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삶의 질.
뭐 여의도 일보러 가면 시청역에서 전철 타면 25분이면 가니까 네네. 이제는 그리고 성남 판교 분당을 가려면 15분이면 가거든요. 전철 타고. 이제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월고탕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소래포구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소래포구. 그게 인천하고 시흥이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소래포구인데 예. 인천 쪽은 소래항, 예, 예. 우리 시흥 쪽은 월고탕이에요. 아. 월곶에서 전철을 타면 우리 시흥시청 거쳐서 광명역 거쳐서 안양 거쳐서 판교까지 가는 전철이 20분이면 가는 전철이 예, 사실상 착공을 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국가계획으로는 26년, 27년에 완공. 야, 이거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 동서간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거든. 자동차 빼고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시흥 저 서해안 쪽과 예를 들면 용인이나 성남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 이동하는데도 그쵸 이동성 굉장히 편리해지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전철이 강릉까지 가요. 연결이 돼서. 예. 그래서 우리 시흥시 월고탕이 마지막 전철이거든요. 출발지군요. 예, 여기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이면 가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 강릉 가서 물회나 먹고 올까? 가서 강릉에서 물회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또 여기 월급에서 네. 우리 노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할까? 그래 되네. 가자. 그래가지고 월고탕 올 수 있는 거예요. 자리 한번 만드십시오. 예.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구나. 예, 바다라는 이 미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 사업이라고 약 20만 평에 벌어지는 예, 예, 사업인데 예. 서울대 병원도 확정이 됐죠. 예타 통과했어요. 그 전임 시장이잖아요. 그 김윤식 시장 예, 시절에. 예.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때 정말로 고생하셨고 음.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조건이었는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총장님이 오셨어요. 오세정 총장님이라는 과학자 총장님이 오신 거예요. 네네. 이분이 정말 사고에 열려 계시더라고요. 이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하셨던 우리 조정식 의원님의 네. 다선 의원님의 힘과 또 문정복 국회의원님의 또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의 역할 이게 버무려지다 보니까 서울대 문제가 그래도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기술, 네. 그 미래의 탈 것들, 육해공 무인 이동체 단지라든지 네. 서울대 병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흥으로 몰려오고 있죠. 차례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문정복 의원이 저희 박시영 TV를 초기부터 같이 했던. 초창기. 예,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친한 그리고도 누나예요. 친한 누나. 예. 잘해주십니다.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신데.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네. 문정복 국회의원님 이야기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백원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보좌진 생활을 할 때 같이 첫 멤버였어요. 정말 애기 키우던 엄마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던 분이고 저는 노사모 출신이고 만나서 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희망이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되셨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이 네. 평범한 엄마에 불과했던 내가 대한민국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 앞으로 참 하실 일들이 많으신 분이고 상징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인간 승리의 상징적인 분이시다. 네네. 열정이 굉장히 강하죠. 네. 예. 자, 시흥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충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고. 시흥시에 지금 원래 이제 취임 이후에 약간 이제 교육으로 좀 승부를 봤다 하는데 기조 자체가 교육 외에 또 뭐 다른 어떤 중점 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가장 교육에 모든 걸 다 함의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열심히 저는 하고 있는 중이고 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흥은 다문화 가정도 많고 외국인도 많은 도시여서 네, 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차별받지 않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바다가 교육, 보육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삶의 질과 관련돼서 네. 그리고 시흥은 바다가 있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주 예쁜 해안선 라인, 노을이 예쁜 그래서
골든 코스트라고 제가 K 골든 코스트 이것은 이제 날 좀 보소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시흥을 몰라요. 시흥이란 도시. 시흥에 바다가 있어? 그거 안산 아니었어? 인천 아니었어? 이런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든 코스트가 있다. 시흥이 있다. 그곳에 오이도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월고탕도 있고 거북섬 서핑장도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이걸 극복해낸 기적의 호수 시화호도 있다.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골든 코스트라고 홍보를 하는데 네. 이곳에 좀 곳곳에 문화 포스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킹. 우리가 언제 여수까지 가서 버스킹 볼 겁니까? 그렇죠. 이 해안선 라인에 한 5km 되는 이 해안선 라인에 쭉 버스킹 무대를 깔고 그래서 전철도 뚫리니까 그러면은 젊음의 문화가 또 살아 숨쉬는. 야, 이번 지금 임기도 중요하지만 네. 차기에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흥시장이 그 시기에 이제 지하철도 막 뚫리고 다음 시장의 임기 후반 때 굉장히 중요한 네. 인프라나 뭐 이런 게 많이 갖춰지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흥하면 딱 떠오르는 핵심 뭐 예를 들면 랜드마크가 네네네. 딱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뭔가 딱 그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 간의 어떤 일체감 하나로 묶는 뭐 구심체 같은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보면 막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시민 축구단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뭘 하나로 묶어 세울 수 네네.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소속감, 일체감이 좀 있는 그런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시작해서 공무원분들이 또 국장들이나 과장님들 뭐 이런 분들은 또 오래 되셨거든요. 네네. 네. 20년 넘게 30년 막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가장 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처음에 또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아,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저보다 나이가 젊은 과장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흥시 공직자 수가 네. 2,500명이시거든요. 시청에서 일하는 동사무소 포함해서 또 시흥시 산하기관인 시흥도시공사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에요. 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선장이 됐기 때문에 모르게 저는 나름대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 우리 공직자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부서 간의 간막이 없앱시다. 시민만 좋으면 되지. 시장이 좋아도 필요 없다. 우리 공무원 좋아도 필요 없다. 시민만 좋으면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보십시다. 그러는데 무슨 칸막이가 필요하고 뭐 기득권이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말씀 드릴 때마다 그렇게 원례조회라든지 네.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 그 3년 앞, 5년 앞 보지 말고 지금 10년 뒤를 보는 행정 좀 해보십시다. 10년 뒤에 내가 이때 국장이었는데 과장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걸 참아내서 이 정도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제 취임사의 첫 마디가 원고 없이 주로 이제 원고 없이 하는데 네.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시흥을 지켜와 주신 20년, 30년 공직자로 존중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시민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은 이 임병택 시장을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 중요한 존중합시다. 얘기네. 야, 존중하고 토론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예가 네. 시흥도시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LH가 많이 개발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갈 수밖에 없는 도시잖아요. 네. 근데 시흥도시공사가 우리 시흥만 없더라고요. 경기도에. 그래서 시흥도시공사를 빨리 만들어서 LH와 공동사업도 하고 또 자체 개발 사업도 하면서 거기에서 공사가 우리 시흥 시민의 회사잖아요. 네. 돈이 남으면 그걸로 체육관도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공사가 없었어. 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고 LH가 다 챙겨가는 구조인 거예요. 예. 공사를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시흥도시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들을 제출하시라. 그 반대 논리를 우리가 극복해야 네. 시의회도 설득하고 시민사회도 설득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좋은 발상의 그래요. 전환이네. 그래서 시흥도시공사의 단점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그 쭉 국과별로 정리해서 내라. 거기에 대한 답안을 준비해 보겠다. 간부 전체 우리 100명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걸 하나 둘씩 Q&A로 극복해가는 이런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공개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방식이네. 자, 그러면 이 타임에서 네. 30대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 요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이 아니에요. 네네. 기술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술을 부리고 있다. 그 얘기죠? 제가 봐서는 네. 진지한 마음이 약간은 좀 부족하시지 않으셨나. 그분의 이제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분이 참 뭐라 아주 좋으신 분인데 명석한 분이신데 좀 마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하시지 않으신가. 그게 말실수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도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소양 자체가 네. 그런 쪽을 좀 길러야 한다. 그 얘기죠? 예. 예. 아무래도 그 정도로 하시죠. 뭐 민감한 얘기 더 들어가면 좀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 제일 자랑거리는 뭡니까? 민선 7기 성과. 가장 큰 성과.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의 가치 네. 를 저는 임병택 시장이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 네네네. 우리 시흥은 바다가 있는 도시고, 예,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도시고, 또 호접벌이라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도시다라고 했다라는 것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서울대병원 유치한 거, 네. 확정한 거,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을 그 시와워 인근에 어쨌든 오픈한 거, 네. 그로 인해서 시흥시의 이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인 네. 거라고 보고요. 그 눈에 보이는 성과고 나머지는 이제는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교육도시로 선언하고 우리 시흥 시민 모두가 시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1년 내로 이 시스템 만들어 내리라고 보고 꼭 하겠습니다. 시민들과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십니까? 제가 이제 SNS밖에는 현재는 없어서 네. 없고 이제 종종 이제 영상 줌 회의를 통해서 수료식이나 이런 거 참여하는 건데 주로 SNS밖에는 없어서 그게 참 아쉽네요. 요즘에는 하기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또 비대면으로. 만나기도 좀 네네. 애매하죠. 네. 예, 방식이. 예. 그렇군요. 그 뭐 피드백이 많이 옵니까? SNS 소통하면?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이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뭐 어차피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한번 갔더니 네. 시흥시가 대상을 받았다. 아유. 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2년 연속 수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정치인에 대한 비결은 뭡니까? 그렇게 대상을 받았던 비결. 일단은 그 우리 공직자분들이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공약이행 평가단이라는 시민 조직도 일부러 만들어서 그분들이 눈높이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고요. 네. 아. 예.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그 상금도 꽤 있죠. 네네. 그거 썼습니까? 뭐 직원분들이 다 함께 아마 하셨을 거라고 아니, 보고요. 뭐 또- 개인 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상금을 앞으로 네. 또 타면 제 네. 얘기는 네, 또 네. 타면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예를 들면 네, 네. 간호 인력이라든가 네. 자영업 중소상공인도 있지만 묵묵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워낙 많이 타니까 이쪽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많이 탔죠 여러 군데서. 예. 뭐 대통령상도 타고 그랬습니까? 예, 계속 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타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잘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 먼저 했던 사업 중에 벤치마킹 할 만한 사업 있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극복인데 저는 고양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재준 시장님. 네. 킨텍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때 자랑 많이 했거든. 코로나 나와서. 부족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싶거든요. 네. 네. 하고 싶은데 시흥에는 그런 연수원 시설이 없고 하드웨어가 없어서 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백신 예방센터 하는 것도 네, 네. 모든 실내체육관을 다 총동원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덕분에 시민들은 또 운동할 데가 부족해지고 시장 하는데 그 시정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랄까요? 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생활 민원이 많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곳곳이 이제 공사판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은 느낌 자체가 어지럽고 그러면 불편하다. 시의원, 도의원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많죠. 곳곳이 불편이 많고 음. 이게 이제 온전히 그 생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집중돼야 될 공무원 인력과 네. 예산이 지금 코로나 대응 쪽으로 워낙 쏠리다 보니까 그쪽도 불만은 계속 있구나. 네네 그렇구나. 그런 좀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그게 제일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극복이 네네. 빨리 돼야. 가장 예, 큰 가면 돼요. 고민거리. 예. 그러면 지금 그 헌법책을 쓰고 있다고 아, 하던데, 예.
갑자기 예 얼굴이 환해지네요 지금. 예. 어. 아 이건 저희 의무라고 봤고요. 네. 네. 아 제가 판넬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마 최초가 어린이 최초이지 헌법책. 않을까. 예. 어린이 어. 헌법책을 쓰고 있는 네. 시장입니다. 아마 9월 중순에 나오게 되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지금 곧 출판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또 법학 예, 그때 예. 나왔었죠. 예. 제가 그렇죠. 디자인 초안은 이렇게 나왔고요. 네, 네. 헌법을 가장 쉽게 그러니까 제가 마침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인데 네. 촛불 집회에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헌법이 뭐예요? 그리고 또 교과 과정에 헌법이 종종 나오는데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출마할 때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여야 된대. 네, 네. 근데 헌법을 안 가르쳐줘. 막상 헌법은 무엇인가? 헌법을 읽지도 않아. 그래놓고 아. 국회의원 출마해. 그래요. 그래서 헌법을 얘기하는 그렇죠. 아니 헌법을 보면 네. 헌법대로만 하면 정치인들이 다른 짓 못해요.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평등,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치인데 그게 이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도 많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네. 헌법적 1조부터 130조까지 그냥 눈으로 읽으면 10분 좀 넘으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문장이 짧아요. 짧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법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두꺼운 법전을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 네. 예. 사실. 근데 이 헌법은 이제 좀 어린이.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자.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사실. 그렇죠. 여기에도 그 한 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한 핵심 내용은 넣어놨는데 네, 네. 국민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 이유가 헌법을 모르니까 헌법 교육을 안 하니까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1조밖에는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네. 헌법이 품고 있는 이 가치는 거의 모르시죠.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고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네네. 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 한다라고 해요. 네. 헌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 지켜줘라. 행복 그렇죠. 추구할 권리 만들어줘라. 예. 예, 거기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국가가 보호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박시영 대표님의 이 위원은 무엇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렇죠. 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더불어 더불어. 예, 이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책도 네. 책 제목이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책. 예, 부모님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보셔야 예. 다 구어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은 편하게 딸에게 읽어주는 아빠가 헌법은 이런 거란다. 행복은 이런 거란다. 평등은 이런 거란다라고 제가 구어체로 썼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른형 헌법책을 쓴 건 있는데 네네. 어린이들과 부모님, 학부모님들을 위한 헌법책은 정치인 중에는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 네. 헌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좋습니다. 우리 이 방송에 뭐 또 출연했으면 하는 초청하고 뜻의 싶은. 당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아직 안 나오셨을 텐데 예. 네. 누구? 저는 이 여성 시장님 있잖아요. 네. 안성의 김보라 시장님 같으신 분. 김보라 시장. 네. 예. 여성 시장으로서의 느끼는 이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예. 또 이분이 그 또 시장이라는 곳에서 연세가 많으신 시장도 아니세요. 네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네. 이런 분과 더불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연대 88학번 예. 김보라. 그런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왜? 혹시 의미 저 엄청나시죠? 대충 다 알아요. 지자체장들. 아, 예, 아, 그런 네.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님 저는 이제 해주시네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장이니까 네, 나름 의미 알겠습니다. 있지만 네. 안성의 김보라 시장님 같으신 네네. 분은 여성 시장님으로서 지역에 뭐 특산품이 있습니까? 혹시? 특산품 우리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박시영 대표님과 전은아 아나운서님 위해서 특산품 가져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오. 홍보할 게 있어요, 여기서? 예, 우리 연꽃밭이 있거든요. 예, 예. 우리 시흥의 한 중심에 아, 수도권에 이렇게 예쁜 연꽃밭이 지금이 이제 여름이 지나서 다 졌는데 네. 예. 봄 장마 시즌 여름에는 아주 예쁜 연꽃밭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예. 소개받기로 하고 연뿌리.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보시고 네. 시흥 시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실 우리 시청자들 전국에 아, 시흥시는 이런 곳입니다. 마지막에 놀러 오세요. 아니면 뭐 예. 시흥시 하면 이걸 떠올리세요. 이 얘기도 좋고 예. 시민들 시흥 시민들에게 아, 드리고 싶은 그래요? 얘기도 한마디 하시죠. 그럼 조금 좀 그 유머스럽게 해도 되겠네요. 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전국에서 앞과 뒤가 똑같은 도시, 유일한 도시. 앞으로 해도 시흥시, 뒤로 해도 시흥시.
맞죠? 고맙습니다. 그러네. 고맙습니다. 이해했어. 네네네. 이제 이해하셨네요. 저 리액션이 늦으셔서 앞까지가 똑같은 듯이 시흥시고요. 흥함이 시작되는 도시입니다. 시작할 시자, 흥할 흥자. 대한민국의 흥함이 우리 네. 시흥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도시가 다른 뭐 이웃 도시에 비해서 늦게 개발되기 때문에 많은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정말로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흥함이 시작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거북섬 인공 서핑장을 비롯해서 또 공원화 사업, 우리 호접보를 비롯해서 또 갯골 생태공원이라는 이건 갯골 생태공원처럼 아름다운 공원을 가진 도시 그렇게 없습니다. 무랑호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서 이 코로나도 극복되고 공원과 같은 도시에서 또 교육의 질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에서 우리 시흥 시민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흥이라는 도시가 지금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5년 뒤,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해주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시흥 시민만이 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예, 만났을 때 안녕하시흥. 예, 신박한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헤어질 때는 행복하시흥.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썰렁합니다. 예. 자, 오늘 생생지역 알림 8회 오늘 임병택 시흥시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들을 얘기가 많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 밑바탕에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보니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나 또 확고한 정치 철학을 기반으로 시흥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 단체장님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생생지역 알림 시흥시장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